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는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앞서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퀀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익 모멘텀 팩터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보통 이익 모멘텀 팩터가 개선되는 시기가 언젠가요? 이 팩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팩터라는 것은 어떤 주가 요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종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섹터, 이제 업종 이런 것들도 팩터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이제 이익 모멘텀 팩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컨셉은 밸류에이션 팩터,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 지표마다 어떤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퀀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익 모멘텀 팩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익 상향 보고서의 어떤 이 성과는 보시다시피 녹색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익 모멘텀 롱숏 수익률인데, 이익이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고 이익이 하향되는 종목군들을 팔았을 때의 수익률인데,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수익률이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 모멘텀 팩터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이지만 시기별로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익이 상향되는 보고서의 숫자, 그러니까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많다라면은 굳이 이익 모멘텀 팩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팩터들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이익 모멘텀 상향 보고서 숫자가 상당히 낮을 때 순익 모멘텀 롱숏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회색선과 이제 좀 리니어하게 보이는 이 진한 회색선과 저 녹색은 상당히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익 상향 보고서 숫자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만큼 이익 상향되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상향되는 그 소수의 종목군들이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겠는데요. 요것은 이제 월별로 이익 모멘텀 팩터의 초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그 집단, 포트폴리오가 언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느냐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1월달, 8월달,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에 대해서 주가 선민력이 상당히 높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6월달, 7월달, 현재 상황은 사실 이 모멘텀 팩터의 초과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과 비슷한 무리하게 아니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대한 어떤 건설 업종이라든지 특히 어떤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 이 직전에 프리뷰 리포트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응하는 정도가 오히려 8월달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월달, 8월달보다는 낮다라는 것인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모멘텀 팩터, 즉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이 기존 평균 수준보다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7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요때부터는 다시 이익 모멘텀 팩터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시기적인 어떤 경험적인 결과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알파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8월 들어서 이들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중순 정도에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 종목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상승을 했다고 해서 8월 달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질문도 있으신데, 그거보다는 이 8월 달의 종목군들은 7월 달에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들어서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우리는 이제 무차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리다시피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기존에 상승했던 폭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7월 달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상당히 관심을 갖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팩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익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뭐 PBR, PER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접근하기에는 또 힘든 시점인데 이런 밸류에이션 팩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평가 이런 컨셉은 사실 이렇게 최근과 같이 이런 안전 자산 선호가 부각됐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싸고 전체적인 코스피가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저평가가 부각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 크게 안 먹히는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도표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밸류에이션 팩터도 저희도 월간 단위로 초과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1월 달, 6월 달에는 밸류에이션 팩터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밸류에이션 팩터의 초과 수익률이 부진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팩터 중에서 저평가에 있어서는 PER, PBR이 있는데 PER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PBR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희는 PER을 관심을 가져라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저평가에서도 PBR보다는 저 PER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 PBR 주보다 저 PER 주가 더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시장에서는 대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안이 있다라는 것은 대안이 많으면은 사실 그 팩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대안이 없는 팩터에 좀 더 시장의 알파가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종목별 밸류에이션 분포를 보면은 오히려 PBR 낮은 종목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주가가 뭐 이익은 변동성이 크지만 이 자본에 대한 어떤 이제 변동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후행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 PER은 상대적으로 적죠.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평균 대비해서 종목별 PBR 궤인데 상당히 낮게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횡축을 보면은 위아래로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평균 대비해서 PER의 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PER이 높은 종목군들 보다는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중간 정도의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많은 것이 PBR, 저 PBR 주고 대안이 없는 게 PER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저 PER이 좀 더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성과가 PER보다는 PER이 더 좋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R보다는 PER, 저 PER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들 추려보자면 어떨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팩터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로서의 시기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실적이 상향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보고 저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6월 달까지는 뱅가드 이슈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머징보다 더 많이 국내 증시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강도 자체가 그런데 이제 7월 때부터는 물론 글로벌 센티먼트가 위험 선호도는 아니라서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매수세로 전환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뱅가드 이슈가 종료가 되면은 적어도 강력한 외국인들 매도 그냥 기존의 어떤 센티먼트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 매도했던 거하고 합쳐서 한국이 이기 때문에 뱅가드 이슈 때문에 팔았던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7월 때부터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전략은 기존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많이 팔면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또 추리고
그 종목군들 안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의 포션, 비중을 상당히 크게 줘서 저희는 이제 퀀트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익은 상향되지만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앞으로 완화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군들 매도세가 상당히 강력해서 그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 종목을 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가총액 점수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점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선저로서는 상당히 좀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고 실적 모멘텀도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지금 이것은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나열이 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유망하다는 말씀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서 예. 삼성전자하고 SKT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예. 뭐 KT 이런 종목군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백분율에서 백분율이 높은 걸 보면 되는 거죠? 이 표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예. 시가총액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대형주 안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의 이제 표인데요. 네. 뭐 80% 이상이면은 상당히 뭐 좋을 수가 있다. 우리 금융 사실 시가총액 적은 도표가 따로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요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요런 종목군들은 저런 이제 100% 저런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99%. 저게 이제 총 점수거든요. 예. 그래서 뭐 SFA라든지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우리투자증권, 삼성엔지니어링, 네. BH, 컴투스, 대우증권, 인터파크,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들 순매수 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많이 예. 팔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고 그렇지만 실적이 상향되는 몇 안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 상당히 좀 잘 맞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본 것보다는 방금 봤던 그 도표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유망 종목들 말씀하신 변수들을 추려서 또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요.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퀀트 아이디어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